자, 이제 3편입니다. 우리 3편 같은 경우는 제가 전략 파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보험에 대한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전체적인 분량이 되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3편의 10문제를 다 맞히실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3편에 집중하시는 거 강력하게 권장드리면서 우리 21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관련 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생명보험 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이 다 적용되죠. 왜냐, 이제 변액보험까지 판매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금융업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본법이라고 하는, 자통법이라고 하는 그 자본시장법, 이런 것들까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여기 적용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근거법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게 보험업법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가 보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생명보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적인 근거법률은 그 상법입니다. 상법.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공동행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독점 규제나 공정거래 관련된 법률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 어떤 회사가 반독점으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점유해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 계약관계는 우리가 근거법률인 보험업법의 법률 어떤 적용을 받고 있다. 우리가 인허가 관련해서 근거법률인 보험업법에 적용을 받는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 계약관계를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근거법률은 뭐라고요? 상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혼란스럽지만 생명보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규가 적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지난 그 5월 달에는 이제 우리가 3월부터 시행이 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까지도 적용이 돼서 이러한 법들이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질문입니다. 22번 질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번 나오는 질문에 해당합니다. 생명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어떤 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틀렸습니까? 예, 두 번째 내용이 틀렸죠. 우리가 이제 보험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약관을 만들어서 편리함을 만들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이런 내용들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유상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계약이라고 하는 건 미래에 돈을 받는 부분이죠. 보험계약을 받는, 보험료를 받는 사행계약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다? 사기도 일어날 수 있지만 동시에 계약자로부터 더 선의의 계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누가 분리해야 된다? 예.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죠. 그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불이익한 거죠. 보험계약자가 불이익한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불이익하다. 그런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는 우리가 생명보험 상품의 특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약도 우리가 자주 질문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실은 우리가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주계약을 보완해주는 특약. 이거는 의무적인 게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계약만으로 이제 우리가 보험이 가능한데 여기에 이제 보험회사가 더 상품을 더 판매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들 그런 것들을 부과해서 특약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보험료를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보험료를 안 받고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특약의 형태로 그런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맞는 거니까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과되는 선택적인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계약에서 기본이 된다. 이건 뭐에 대한 얘기다? 주계약에 대한 내용이니까 틀렸고요. 주계약과 동일한 개발 절차. 자, 우리가 주계약, 특약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주계약하고 특약을 개발하는 거지 특약을 쉽게 그냥 휙 해서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약도 동일한 개발 절차를 거친다. 이 내용이 맞는 거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계약만을 계약하는 것은 가능한데 가입하는 것은 가능한데 특약만을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특약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가입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도 특약에 연장된 질문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조금 더 내서 보험료를 조금 더 납입을 해서 조금 더 서비스를 받는 게 있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것은 보험료를 내야 보장을 추가 확대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조금 더 내는 게 아닌 거 여기서 뭡니까? 우량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담배도 안 피시고 이런 비흡연자 같은 경우는 할인해 주는데 그 부분은 보험료를 더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금연 같은 경우 이제 비흡연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우량채 같은 경우는 할인하는 부분을 해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뭐냐면 보장을 추가나 확대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우리가 확대해주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도와주는 거라 해서 우리가 이것을 제도성 특약이라고 합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특약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닌 것, 여기서 특약이 종류가 다른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여러분들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서비스를 추가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 그 다음에 제도성 특약이 아닌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고 여러분들이 연금 전환이라든지 어떤 전환자가 들어가는 그런 특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돈 안 받고 우리가 보험회사가 계약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특약이기 때문에 연금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제도성 특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질문입니다. 우리 생명보험 상품의 분류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맞게 연결된 거니까 우리가 주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보장성 보험인지 저축성 보험인지를 구분합니다. 이게 맞는 내용이고요. 자, 준비금의 이자를 적립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확정 금리나 아니면 금리 연동이나 실적 배당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있고요. 주계약의 보험 사고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망보험, 생존보험, 그 다음에 생사혼합보험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립금의 운용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 계정하고 특별 계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정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보험이 뭡니까? 변액보험인데 특별 계정처럼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한 바구니에 넣어서는 예를 들어서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머니를 가지고 운영해라. 그게 이제 특별 계정 보험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립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계정, 특별 계정 이렇게 운영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사망보험이냐 생존보험이냐 생사혼합보험이냐 요거밖에 없었는데 다양한 그런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보험의 종류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질문입니다. 우리 갱신형 보험인데요. 이 부분은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틀린 내용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보험 상품은 갱신할까요? 아니면 비갱신할까요? 생명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를 갱신하게 되면 불안합니다.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가입했는데 매년 막 보험을 가입하면서 갱신하면서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면 생명보험 가입한 사람들은 다 멘붕에 빠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품인 생명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갱신 상품이 아닌 비갱신형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손해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매년 갱신하죠. 그죠? 화재보험 매년 갱신하죠. 물론 이제 장기 화재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한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갱신형 상품이 아니라
비갱신형 상품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고르는 문제는 좀 쉽게 고를 수는 있는데 자주 나오는 질문은 아니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질문 정도, 지문 정도만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면 좋은 그런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27번 종신보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품에 대해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몇 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우리 생명보험 상품에 그 소개가 되고 있는 게 종신보험, 교육보험, 어린이보험, 그 다음에 유니버설 보험, 그 다음에 연금보험, 장애인보험, 그 다음에 변액보험, 이렇게 이제 한 7, 8가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모집인이 되시면 생명보험 상품 판매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아, 내가 앞으로 팔아야 될 상품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쉽게 좀 접근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27번 문제 당연히 굉장히 중요해요. 매월 출제됩니다. 종신보험 매월 출제되니까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문제 뭐 몇 가지만 가지고 기억하시면 그 문제 여러 가지를 같이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어떤 부분이 틀렸습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어떤 보험이죠? 예, 보장성 보험입니다. 우리가 저축성 보험의 대표적인 게 뭐죠? 저축성 보험의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연금이나 아니면 교육보험 같은 게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이고요.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의가 중요한데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신보험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보장성 보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조금 더 한 번 더 꼬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틀린 거 고르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낸 보험료가 있는데 이 보험료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받게 되는 보험금보다는 보험료가 더 큰 거,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야 보장성 보험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금의 합계액이 보험료를 초과하니까 반대가 됐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죠? 저축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맞는데 여러분들 4번 문제가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신보험은 매번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장성 보험을 물어보는 한 번 더 꼬은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좀 어려운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답을 골라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우리 28번은 어린이 보험인데요. 어린이 보험은 우리가 이제 교육보험이 먼저 출시가 됐었는데 이 교육보험이 저축이에요. 근데 저축 말고도 우리가 어린이들이 사고의 그런 그 위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고의 위험에 대비해서 보장성 보험으로 만든 거, 그게 어린이 보험이에요. 좀 달라요. 여러분들 교육보험은 저축성 보험이고 어린이 보험은 보장성 보험인데 우리가 이제 교육보험의 어떤 기능에서 이제 어린이 보험의 기능이 교육보험에 조금씩 가미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하고 완전히 구분해서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는 걸 별도로 만들어서 어린 그 시절에 그런 보장을 이제 그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이 나왔는데 이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사망 보장 보험이긴 하지만 사망 보장을 설계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 설계를 할 수 없다. 이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15세 미만 사망 시에는 어떻게 한다? 내가 그동안 낸 보험료 전액과 책임 준비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하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계약은 소멸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교육보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에 보험 계약이 소멸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교육보험은 그 부모가 사망했어도 계약이 소멸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 15세 미만 사망 시에는 계약이 소멸한다. 거기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그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9번 질문입니다. 장애인 보험도 우리가 그 매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험, 장애인 전용 보험 우리가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주 요즘에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맞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장애인은 장애인 보험만 가입하는 거 아니고 모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면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했을 때 모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에는 당연히 벌금에 처해지는 거예요. 이거 벌금 되게 큽니다. 장애인 차별 및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건 법이기 때문에 벌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나 제재금이 아니라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장애인 보험 가입할 때 별도의 심사 과정 거치면 안 되겠죠.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고,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당연히 건강 상태 같은 경우 우리 일반인들도 고려하지 않습니까? 차별하지 않아야 되니까 장애인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편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세제 적격 연금 저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요 질문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 부분이 제도가 변경됐어요. 변경됐는데 뭐 최근에 변경된 건 아니고 이제 변경된 시기가 좀 지났지만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매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거 법령이 소득세법으로 변경이 됐어요. 옛날에 조세 제한 법률에서 조세 제한 법률에서 소득세법으로 변경됐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지금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가입 나이가 변경이 되면서 옛날에는 18세 이상이었는데 이 가입 나이가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런 박스형 질문이 아니더라도 세제 적격 연금 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세 이상이어야 된다, 몇 세 미만이어야 된다, 이런 질문이 딱 나오는데 삭제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고요. 나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납입 기간도 옛날에는 가입 조건, 세제 적격으로 이제 우리가 세제를 받으면서 세제에 해당하면서 연금 저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간이 길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너무 길다고 해서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맞는 내용이고요. 납입 한도도 우리가 이제 분기별 납입 한도를 뒀었는데 이 분기별 납입 한도를 삭제하고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을 했을 경우에 세제 적격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3편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